성상납을 한 적이 없다. 그걸 왜 각서까지 써줍니까? 무슨 죄 지은 게 있다고. 땡깡을 부린다. 졸렬하다. 야, 준석이 아우야, 나 너 만날 생각 별로 없다. 익명으로 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하루에도 방송이 서너 개씩 출연을 해가지고 분란을 자꾸만 이렇게. 지방선거에 승리하고 나서 별로 기삿거리가 없는지 계속 싸움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언론이 이번 사건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님, 언론은 그런 의지 전혀 없습니다. 이 정치인들 툭하면 언론 탓을 하는데요. 언론이 언론이 뭐하러 싸움을 부추깁니까? 안 그렇습니까? 독자들이, 시청자가,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을 대신 물어보고 그것을 그냥 지면이나 방송에서 반영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이 싸워놓고 정진석과 이준석 둘이 그냥 그렇게 싸워놓고 나중에 보면은 언론이 부추겼다고. 언제 언론이 부추겼습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언론이 무관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 낸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페이스북에 한 줄 쓴 거, 그 언론이 안 쓰면 어떡하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언론이에요. 정치인들입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도 그럴걸요? 본인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에 나가서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나가고 있는 그 CBS 그 라디오 방송도 그러면 지금 싸움 부추기를 하고 있네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언론 탓하는 정치인들 보면. 모든 게 다 언론 탓이래요. 권성동 당신도 지금 언론 탓할 때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언론들이 괜히 왜 그럽니까?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이름에 부고기사 나가는 것 빼고는 신문에 한 줄이라도 나가는 게 좋다. 좋은 기사든 나쁜 기사든 그런 기사가 어딨나.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도 이준석 당대표한테 쓴소리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 눈과 귀를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그런 효과는 거두고 있는 거죠. 정진석 부의장도 마찬가지. 권성동 원내대표도 마찬가지. 잊혀진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금 우리들의 눈과 귀를 붙잡고 있고 제 혀를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한 겁니다. 이준석 대표 요즘 말이 참 거칠어지고 있는데요. 입이 거칠어지고 있는데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2명을 계속 고집하고 있다. 그러면서 땡깡을 부린다. 땡깡을 부린다. 글쎄요, 이제 정치권에서 나이를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만 그래도 쓸 말이 있고 써서는 안 될 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보다 연배가 위인 인생의 나이로 봤을 때 아무리 지금 정치적으로 맞서 있어서 거친 논쟁을 주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생 연배가 높은 상대에게 써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가 땡깡을 부린다라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큰형님 뻘 또는 아저씨 뻘 되는 그런 연상의 정치인을 향해서 땡깡을 부린다라니요. 그것도 같은 당인데. 그러자 이제 배현진 MBC 아나운서 출신이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하기도 했었지요. 지금 초선 의원입니다. 그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최고위원을 이준석 대표가 받지 않겠다. 그러자 뭐라고 했냐면 졸렬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 말이 매우
뭐라 할까요? 어떤 지켜야 될 선을 넘나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 절대 국민들께서 이마살을 찌푸리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땡깡을 부린다. 졸렬하다. 이준석의 오른팔인 김철근이 바로 아이카이스트의 김상진 대표라는 사람의 술상무 역할을 했던 장이사를 가서 만났다는 겁니다. 만났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 그 사람들 장 이사를 만났느냐 그랬더니 김철근 실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걸 부인할 이유가 있냐? 만났다. 그러자 이제 이 방송 진행자가 꼬치꼬치 하나씩 물어봅니다. 7억 원을 장 모 이사가 지정한 L 피부과 측에 주기로 한 것은 맞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그 약속 증서라는 겁니다. 저 약속 증서. 네. 저기에는 그 병원 이름도 다 써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네. 이동규 피부과라고 써 있죠. 이름을 한 번만 말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철근 정무실장이. 주기로 한 건 아니다. 아니 저 각서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 유치가 주기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기는 주기로 한 건 아니다 라고 부인을 합니다. 월 1%, 7억 원에 월 1%면 700만 원입니다. 월 1% 정도의 이자를 준다고 했고 3년 기간 내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정확히 지켜준다면 나쁜 조건은 아니었다. 그래서 당연히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게 좋다고 했다. 여러분 이 말 납득이 됩니까? 아니 대전에 있는 멀쩡하게 대전에 있는 피부과 병원을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 당 대표의 그 비서실장이 왜 거기 가서 7억 원을 유치해주는 각서를 써요? 왜 지인들을 소개해줘야 됩니까? 그 뭔가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 해명의 연결고리가 어떤 필연성이 하나도 없어요. 가령 김철근 정무실장하고 그 술상무를 했다는 장모 이사하고 뭐 국민학교 동창이라든지 뭐 사촌 형제간이라든지 뭐 고등학교 뭐 동기생이라든지 뭐 예전부터 사업을 같이 한 적이 있다든지 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연결고리가. 왜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만나가지고 7억 원을 유치하고 뭐 소개해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는데 저런 약속을 제가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근데 왜 각서까지 써요? 왜? 안 그렇습니까? 가령 어찌어찌 만났다고 우연과 우연이 겹치던 끝에 만났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모 이사가 아이고 대표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김철근 정무실장님 실장님 제가 아는 대전에 있는 이런 병원이 하나 있는데 투자금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좀 뭐 그렇군요. 좋을 것 같군요. 제가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도 말해서 끝나는 거지요. 그걸 왜 각서까지 써줍니까? 무슨 죄 짓고 죄 지은 게 있다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고개를 여전히 갸웃. 이 사람은 국민들을 바보로 하나. 이게 지금 해명이야? 이준석 당대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비서가 윤리위원회는 무효다.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절차를 거친 뒤에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 있고 징계 안건이 회부가 돼야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따라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윤리위원회는 당무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직접 징계 안건을 회부할 수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 당무감사위원회가 있고 여기 윤리위원회가 있으면은 당무감사위원회가 회부를 해야 이제 윤리위원회가 그것을 어떤 징계를 할지 논의를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도 하지 않았고 회부도 하지 않았는데 윤리위원회가 자기를 불러서 참고인으로 뭐 조사를 한 것은 이 윤리위원회는 무효다. 글쎄요. 제가 들은 궁금증은 뭐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 그런 이 절차가 있는지는 또 다른 사람들이 더 이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지만 그걸 알았다면 왜 윤리위원회에 출석을 했습니까? 그냥 당신들 윤리위원회는 무효야 하고 가지 말았어야죠. 나를 부르는 것 자체가 무효야 하고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어제 저녁에는 가서 1시간 반 동안이나 소명을 했어요. 내가 각서를 써준 거는 왜 써줬으며 거기 7억 원이라고 적은 것은 왜 7억 원을 넣어줬으며 그러한 일과 이준석 대표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고 없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뭐 그런 내용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왜 새벽 1시에 갔는지 뭐 그런 거 설명하지 않았겠어요? 그래 놓고 오늘 아침에는 무효다 한 겁니다. 그럼 자신의 행동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제 간 것도 무효. 나는 무효. 내 행동은 그 얼토당토하는 무효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자승자박의 논리 구조에 있는 얘기를 김철근 정무실장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라고 옆에서 코치를 한 걸까요?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각종 스캔들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실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실수를 했다는 것은 대전에 내려가서 성상납을 받았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홍준표 의원도 검사 시절부터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어왔는데 광주에 갔을 때는 뭐 통금을 11시로 정할 만큼 검사들한테 온갖 유혹들이 다 있었는데 그 유혹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성상납, 뭐 술 시중 온갖 것들을 다 말하는 거지요. 뇌물도 때로는 있을 수가 있고 온갖 금품, 뭐 선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인되는 이가 11시에 그 통금 시간을 정한 것은 바로 성상납 같은 유혹에 빠지지 말라는 뜻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부터 쫙 말을 한자라 깔아간 겁니다. 그래 놓고 한다는 말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다. 이준석 대표가 실수를 한 것 같다. 그때 대전에 내려가서. 그때 실수라는 건 뭐냐? 한 잔 마신 것이 실수가 아니라 성상납. 즉 아이카이스트 김성준 대표가 되는 돈으로 어떤 여성과 잠자리를 함께한 것. 그걸 실수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홍준표 당선인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역성을 든 건 맞아? 아니면 역성을 드는 척하면서 사실은 염장을 지르고 이 멱에다가 칼을 꽂는 그런 말을 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지금 모든 걸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거가 없다. 그 점도 저로서는 참 의미 있게 들리는데요. 이준석 대표 쪽에서는 예를 들면 대구 유성에 간 적이 없다든지 술을 마신 적이 없다든지 여성과 잔 적이 없다든지 이렇게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느냐? 증거가 없다. 경찰이 이 문제를 수사하면서 나를 부른 적이 없다. 부른 적이 없으니 당연히 증거도 없겠지요. 라고 본인은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을 보면은 매우 정교하게 앞뒤를 짜맞춘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허위 사실을 공표한 그러한 혐의는 받지 않으려는 듯한 그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유성에 안 갔다고 그랬냐? 내가 언제 호텔에 앉았다고 그랬냐? 그건 다 잔거 맞아. 그러나 그 말을 자기 입에 올리지는 않고 대신 증거가 없잖니? 경찰이 나를 부른 적은 없잖니?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께서 들으시기에는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비슷해 보이는지 몰라도 사실은 여기에는 아주 정교하게 앞뒤를 깎아내는 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할 말은 있으나 자기 검열하는 사람들,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도 타인의 압력으로 할 말을 못하는 사람들, 가까이는 언론의 익명으로밖에 인터뷰할 수 없는 분들 모두 다 공성전 대상이다. 공성전 다 아시는 단어죠. 그래도 저는 잘 몰랐었던 단어니까. 이 성을 공격하는 게 공성전이랍니다. 송 PD는 아는 말이었어요? 공성전.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을 보면은 뭐 할 말이 있는데 자기 검열하는 사람, 할 말이 있음에도 뭐 외부 압력 때문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익명으로 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한 건데 글쎄요. 이런 인식 국민들이 공감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본인 이름 걸고 하루에도 방송이 서너 개씩 출연을 해가지고 그 중계방송 하듯이 당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마치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거의 중계방송 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분란을 자꾸만 이렇게 확대시키고 있는 거구나. 지난 한 1년 동안 이준석이 윤석열 후보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목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이제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 쓰던 그 선거대책위원회, 이 당 대표는 당연직으로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준석 대표가 그 윤석열 선대위원장 그 선대위원회를 2번이나 박차고 도망갔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기억에 생생하실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 뭐 만나고 싶다고? 이제 아쉬우니까 나를 만나고 싶다고? 좋아. 대통령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만나줄 수 있지. 그렇지만 이제는 무슨 일로 만나겠다는 거, 만난 그 왜 만나야 되는지 나한테 미리 내놔. 의제, 그 다음에 사유. 그것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당신 만날 생각 별로 없어. 야, 준석이 아우야, 나 너 만날 생각 별로 없다. 이런 겁니다. 당 윤리위원회에서 혐의가 없다는 게 클리어가 된 다음에는 글쎄 뭐 그 다음에는 한번 만나줄 수 있겠지만 지금 당 윤리위원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난다면, 내가 너를 만난다면 그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인을 윤리위원회에 주는 것 아니겠니? 자, 그러면 뭐 성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한마디도 한다. 뭐 무슨 얘기야? 그런 의혹들을 다 제치고 지금 대통령을 만나서 황급하게 논의해야 될 게 뭐지? 그거 써가지고 와. 써서 미리 보내봐 한번. 나중에 내가 판단할게. 그 하태경 의원이 왜 이러는지 그 속사정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태경 의원한테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가령 정치적인 도의다, 정치적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 각서를 썼는데 그 각서를 쓴 것을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하태경 의원 아시겠어요? 그걸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이준석의 오른팔이 그런 각서를 썼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의 보좌관이 성폭행을 했다. 직원들끼리. 그걸 국회의원이 미리 알고 있었겠어요? 그걸 시켰겠어요? 그렇지만 책임지지 않습니까? 내 사무실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책임지잖아요. 탈당을 하기도 하고. 이준석도 똑같은 겁니다. 이준석 대표도 자기 사람이, 자기 오른팔이 가서 매우 수상한 각서를 썼다는 거. 각서를 쓴 건 인정하더군요. 왜? 각서가 딱 사진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체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뭐요?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가 관건이라고요? 하태경 의원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증거인멸 교사 이 법적인 책임은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 이걸 이제 검찰 조사에서 더 경찰 조사에서 더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하 의원 잘 알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사람이 국민들 보시기에 매우 좋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이준석의 입에서 단 한 번도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당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가 달려볼 테야 이런 말을 한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의 휘두르는 칼끝은 항상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친윤계, 안철수, 박성민. 이준석 대표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맹점은 본인이 가장 똑똑하고 국민의힘 내부에 본인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준석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친윤계하고 안철수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내가 끝까지 달려가면 이길 수도 있을 것이다. 글쎄요. 지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른바 배지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떠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